5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캄보디아 태국 전황 브리핑입니다. 미국발 소식으로 한때 평화의 기류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어제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언급이 있었기에 오늘 전황 보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태국 정부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는 정반대로 휴전은 결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이 제시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3일 저녁 양국 간 휴전을 기정사실화한 직후 오전 10시경 아누틴 태국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쟁은 계속된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캄보디아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12월 13일 오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양국 지도부와 통화하며 밤 10시를 기점으로 한 휴전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4시 태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적대 행위가 종식되지 않는 한 휴전은 없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역시 협상 테이블은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 측은 휴전을 위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합의든 프놈펜 군의 철수와 국경 지역에 매설된 지뢰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가 태국 쪽에 기울어 있는 만큼 방콕 당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휴전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온 지 불과 몇 분 뒤인 어제 새벽 태국 해군은 바다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태국 전함들은 코콩 지역 해안에 배치된 캄보디아군 130mm 포병 진지를 향해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태국 해군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로 인해 코콩 주민들은 한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후 4시 태국 해군은 프라추압 키리칸 지역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해군의 식별 및 섬멸입니다. 태국 국방방송을 통해 나라 쿰톰 장군은 태국만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캄보디아의 전투 능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군사장비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 또한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입니다. 공중에서도 정밀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12월 13일 오전 6시 태국 왕립공군은 F-16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켜 뜨랏 국경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찰 자산이 캄보디아군의 이동을 포착함에 따라 푸르사트 지방 트모다 마을의 교량을 파괴했습니다. F-16 편대는 목표 지역을 두 차례 선회한 뒤 6시 정각 6시 7분 6시 12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폭격을 가해 교량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F-16 편대는 국경을 따라 위치한 고급 카지노와 리조트 단지에 대한 소탕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태국 측은 캄보디아가 이 시설들을 군사기지화하여 지휘통제센터 및 무인기 조종시설로 전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태국 쪽에 위치한 카지노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펜 전투기 역시 출격하여 캄보디아군 무기고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지상에서의 교전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태국 측은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시사켓주 민가에 포격을 가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군사적 핵심은 오볼라 차타니 주 남유엔 지구 안마고개에 위치한 677고지 전투 상황입니다. 태국어로는 총 안마라고 불리는 이곳은 캄보디아 프레아비히어 주와 맞닿아 있어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태국군은 12월 12일 오후 승전을 선포한 뒤 초기 작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태국은 해당 고지 점령을 위해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까지 포함된 3군 합동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했으며 12월 12일 17시 30분경 고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정리 과정에서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으로부터 휴대전화 8대와 M203 유탄 7발 대전차 로켓 및 소총 50정 소총탄 11,765발 무전기 15대 작전 수첩 1권을 노획했습니다. 또한 지뢰 매설 지역 11곳과 급조 폭발물 설치구역 2곳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태국군은 이 치열했던 12월 12일 고지 탈환전에서 아군 전사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지대 통제권과 사원 분쟁이 걸린 격전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12월 13일 캄보디아군의 반격으로 같은 677고지에서 태국군 4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2일 전투의 전사자 1명이라는 발표에 대한 신빙성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국 국방부는 12월 13일 종합보고를 통해 일주일간의 교전으로 전사 15명 부상 27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상자 중 상당수가 회복 후 전선 복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군 당국의 발표입니다. 장비 손실과 관련해 태국 측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1대와 캄보디아군에 포획된 BTR-321 장갑차 1대 그리고 VT-4 주력전차 1대의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 피해에 대해서는 병력 181명 사살 전차 및 장갑차 10대 파괴 BM-21, 다연장 로켓 1문대 드론 시스템 4기 대공포 4문 드론 제어 시스템 1기 트럭 6대를 격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쟁 지역의 사상자 통계 논란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현재 전황을 보면 태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여 캄보디아 표적을 맹폭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 고지들을 연이어 점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포격 성과는 태국 측 발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열세 속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충돌 발생 전후 24시간의 위성 사진을 미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이 판독하여 어느 쪽이 먼저 발포했는지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프놈펜 측이 조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투명한 조치이자 가장 현실적인 검증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월 13일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태국은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보와 분쟁 지역 장악을 위해 공세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조속한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철군은 곧 실지 회복 불가능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가 주둔한 상태에서 철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기다리며 버티거나 전장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태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